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연어와 술을 주며 회유했다고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9시간 30분 마라톤 평의 끝에 오늘 새벽 3시 30분 4대3 다수결로 그런 술자리는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거짓말 혐의를 받는 이 전 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사 탄핵 청문회에 나와 이런 주장을 꺼냈습니다. 박성희 검사가 그러면 파티라도 하자,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돼갖고 파티도 하고 뭐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뭐 그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없는 일을 지어내고 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 7명은 현장 검증까지 하는 등 10일간의 속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어제 오후 검찰이 2년형을 구형했고 배심원단은 오후 6시부터 오늘 새벽 3시 30분까지 9시간 반 동안 마라톤 평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4대3, 배심원단은 수원지검에서 술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이 전 부지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판단한다며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져 온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쪼개기 후원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로 판결했고 역시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의 검찰 공소권 남용에 대해선 배심원단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재판부는 기소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다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연어와 술을 주고 회유한 게 사실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어제 원래 오늘 새벽 1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 국회 위증재판 선고가 나올 것 같아서 1시까지 기다리다가 계속 그때 보니까 이제 수원지법 근처에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그리고 뭐 빨간 아재,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 뭐 류재율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등등 변호인들이 그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법원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고 시간이 그때까지도 잘 안 나와서 저는 이제 잤는데 잘 나오겠거니 하고 잤는데 웬걸 확실히 이게 국민참여재판을 해도 어렵구나. 특수부 검찰을 상대로 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구나. 또 한 번 벽을 느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참여재판 기사 한 줄도 안 쓰던 매체들이 갑자기 막 이런저런 기사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고, 박상용 검사는 뭐 재판부에 감사하다 뭐 이런 뭐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재판은요, 조작 수사, 그러니까 대북 송금 증거 조작 진술 회유 사건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뭐 아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도둑이 도둑질을 했어요. 절도를 했어요. 금은방을 털었는데 이 도둑이 술을 먹고 털었어라고 이제 기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술을 안 먹었던 거야. 술을 안 먹으면 그 도둑이 금은방을 턴 그 절도 행각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여러 언론들이, 특히 보수 언론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간단한 겁니다. 연호회가 뭐 검찰청에 들어갔든지 안 갔든지 그거는 이제 박상용의 징계와 관련된 것이겠고, 거기서 뭐 피트병에 술을 들어갔다, 제가 볼 때는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7명입니다. 총 12명이 참여를 했지만 그중에 이제 7명만 진짜고 나머지 5명은 예비 배심원이었어요. 예비. 만약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못 나오거나 해서 중간에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예비로 5명까지 해서 총 12명의 배심원이 있었는데, 이 12명, 그러니까 7명의 본 배심원들이 연어회 술파티 사건에 대해서 4대3으로 이화영의
주장이 국회에서 이제 국회 위증 사건이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거를 처음 국회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 위증 사건이 유죄로 판단이 돼서 징역 4개월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건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취재해온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나 뭐 빨간 아재 그리고 뭐 김현철 변호사, 뭐 김광민 변호사 이런 분들은 진짜 굉장히 착잡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착잡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그거고 선고는 이제 선고대로 받아들이고요. 네. 오늘도 뭐 2시에 원래 방송을 하려다가 그래도 이제 방송답게 하려고 몇 가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픽으로.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저 혼자 1인 미디어를 해도 이렇게 그래픽을 AI가 챗 GPT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이화영 1심 선고 분석을 이제 정리해 본 건데 이제 2024년 국회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연호의 술 파티를 폭로했는데 이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재판 내내 검찰은 이화영이 이제 처음에 폭로했을 때는 6월 달로 지정을 했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가까스로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내역을 쭉 보니까 2023년 5월 17일로 날짜가 딱 특정이 되거든요. 특정이 되는데 그날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네, 요거죠. 네,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3병 그리고 아이시스 2+1 이렇게 하고 던일 담배 1갑 이렇게 산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결제 내역이 확인이 됐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쌍방울 법인카드 이게 이제 법인카드의 이 법인카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쌍방울의 박상웅 이사라는 분입니다. 이 사건에는 박상자 들어가는 이름이 많아요. 일단 검사는 박상용 검사고, 쌍방울 이사 계속해서 김성태 회장의 수발을 들면서 왔다 갔다 했던 박상웅 이사 이 양반은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조사도 나왔었는데. 던일 담배 1갑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던일 담배 1갑 그리고 이제 하이트실 그러니까 이게 쌍방울 법인카드로 이렇게 산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6시 34분에 이렇게 샀다가 3분 후에 소주를 한 병 더 산단 말이죠. 더 샀는데 보면 이제 아이시스 이 생수 500ml는 총 용량이 1500ml잖아요. 근데 하이트 진로 3병은 1080ml, 420ml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60ml짜리 소주를 한 병 더 사가지고 생수통을 꽉 채운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총 소주 4병하고 담배 1갑을 2023년 5월 17일에 그 수원지검 앞 이마트에서 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배심원들이 우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4대3으로 약간 그러니까 요때 상객 수원지검 안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이제 입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CCTV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재판에서 안 나온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재판에서 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던일 담배 있잖아요. 던일 담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국정조사 때 조작 기소 뭐 지금 특검을 하기 위해서 한 국정조사 있잖아요. 근데 7개 사건 중에 4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나머지 사건은 대통령 외 사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은 최근에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까지 무죄가 다 나왔고 끝났어요. 그건 사실상 사실심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조작 기소, 무리한 기소, 불법 기소를 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던일 담배 1갑 당시에 제가 국회에 3번 나갔습니다. 국정조사 할 때 나가서 재밌는 게 저는 거기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까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담배 한 대 피러 간다. 라고 쭉 했더니 같이 타고 쭉 내려갔는데 자기들도 이제 담배를 피겠다. 그래가지고
국회 이제 본관 나와서 조금 걸어가다 보면 국회 소통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소통관 앞에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와 쌍방울 김성태 회장 그리고 박상웅 이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 박상웅 이사의 법인카드. 박상웅 이사가 자기 밑에 뭐 운전하는 친구를 시켜서 샀다. 본인이 산 건 아니고 샀다. 이렇게 샀다는 겁니다. 왜 샀냐? 그랬더니 법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 괴로워서 검찰에서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마시려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던일 담배 한 갑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국정조사 때 이분들을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담배를 피는데 박상웅 이사는 담배를 안 핍니다. 자기는 담배를 끊은 지 7년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안 폈고 김성태 회장은 담배를, 제 담배를 한 두세 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달라고 해서 제가 줬어요. 그래갖고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피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저한테도 이거 뭐 기사로만 봤는데 처음 만나서 반갑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제 담배가 제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가 가래가 끼는데 이겁니다. 이게 이제 잘 안 피는 담배예요. 이게 보헴 아이스핏이라는 이제 국산 담배인데 이거를 줬더니 이거 맛이 없어서 못 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못 피시는데요. 담배 못 피시는데요 했더니 던일 프로스트, 던일 맨솔 핀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래픽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 던일 담배가 던일 프로스트라는 맨솔 담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날 같은 날 5월 17일 2023년 5월 17일 6시 34분에 담배를 피지 않는 박상웅이 돌아가는 집에서 차에서 먹겠다고 소주를 샀고 생수를 샀고 담배도 피지 않는 사람이 던일 프로스트를 샀어요. 이 담배는 어디로 갔을까요? 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좀 후회가 되더군요. 이거 변호인들한테 제가 좀 미리 알려줄 걸. 그렇다면 이번에 이 박상웅 이사, 김성태 회장 모두 다 증인신문을 했는데 요거를 아마 추궁했으면 본인은 담배 끊었고 그날 피지도 않았거든요. 끊었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 던일 프로스트 담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그런 질문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국민배심원 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7명이 4대3으로 이날 이렇게 수원지검 앞에서 샀던 소주, 저는 이걸 소주갈이라고, 생수병에 소주를 바꿨다, 소주갈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이 나왔어요. 좀 실망스럽죠. 실망스러운데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술을 안 먹었다고 해서 검찰청에 소주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처음에는 연어회 술 파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어회 덮밥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쌍방울 법인카드로 산 게 드러났는데 연어회와 연어회 덮밥은 다른 건가요? 검찰은 계속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연어회 술 파티가 없었다고 해서 대북 송금 증거 조작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어릴 때 배우잖아요.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이 연어회 술 파티가 조작 수사가 없었다는 완벽한 증거가 되려면 그게 이제 충분 조건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전 수학 잘 못했습니다만 충분 조건이 됐어야 되는데 연어회 술 파티는 아주 지엽적인 거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도에서 북한의 묘목과 밀가루를 2019년도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되었을 때 인도적 지원 사업을 했어요. 이건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배심원들은 무죄다. 이게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만한 묘목을 보냈다. 근데 이 묘목이 나중에 이렇게 크게 자라면 이 묘목은 8,000원짜리인데 나중에 크게 자라면 1,000만 원짜리가 돼. 이거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바치는 뇌물이야. 미래형 뇌물이죠. 미래형 뇌물. 성장을 시키고 생육과 발육을 시켜가지고 미래형 뇌물.
뭐 그렇게 치면은 벽시 같은 거 주면 그걸로 2모작, 3모작 하면 계속 뇌물이 되겠네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우리 배심원들, 우리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봤을 때 야, 이게 말이 되냐라 그랬는데 지금 판사가 공소기각을 내린 이유는 앞전에 이화영 지사 밑에 있던 그 신명섭 국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요걸로 유죄를 받았어요. 일부 유죄를 받았는데 당시에 이화영은 같이 기소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이화영을 기소를 같이 안 하고 신명섭을 먼저 기소한 다음에 유죄를 받게 해놓고 이화영은 그 재판에 가지도 못했죠. 기소를 안 당했으니까 피고인이 아니니까 재판에 참여도 안 했는데 이 신명섭 국장의 판결문에 이화영이 공범으로 돼버렸습니다. 공범이 되려고 하면 내가 피고인이 돼서 법정에 나가가지고 나는 내 입장을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밑에 사람이 유죄가 되면서 이화영까지 공범 유죄가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형량을 받은 건 아니지만 판결문 내용상의 유죄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판사가 야 검찰아 니네 그때 신명석 국장할 때 같이 기소했어야지 너는 왜 쪼갰어? 이건 아니야. 그래서 공소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무죄도 아니고 그냥 그 기소한 거 검찰이 기소한 거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은 이화영이 김성태 회장한테 우리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후원금 좀 빨리 좀 넣어줘. 좀 크게 넣어줘. 세게 넣어줘. 몇 억, 뭐 2억 넣어줘. 라고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김성태가 직원들과 직원들의 가족들의 명의를 동원해서 후원금을 쪼개서 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부탁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짜치지 않나요? 굉장히 이런 짜친 혐의들을 이화영 부지사가 수사받은 혐의가 모두 30개랍니다. 30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탈탈 털어가지고 30개 혐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 10몇 개를 기소를 한 거예요. 쪼개가지고 살라미처럼. 왜 그랬을까요? 이화영 지사가 그냥 나 이재명한테 다 대북송금 보고했고요. 이재명 지사도 다 알고 있었고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까지 수사 안 했겠죠. 근데 나중에 본인이 그거를 아니라고 말을 뒤집으면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쪼개기 후원금 뭐 이런 거는 사실 쪼개기란 말 김성태 회장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쪼개기요? 저는 쪼개기란 말을 쓰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처음 들은 거는 검사님이 먼저 한 것 같은데요. 쪼개기 후원금이란 거는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대선 때 뭐 후보에게 1,000만 원, 1인당 1,000만 원까지. 그러면 1억을 하려면 10명이 동원돼야 되니까 그걸 후원금을 나눠서 넣는다. 그게 쪼개기 후원금인데, 근데 이런 주장, 억지 주장은 무죄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쉬운 거는 연호의 술 파티가 무죄가 나오고 다른 것들은 사실 좀 유죄가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찌됐든 지금 10일 동안 지난주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이번 주 월화수목금 그래갖고 선고까지 오늘 새벽에 나올 정도로 정말 빡세게 아마 역대급 국민 참여 재판인데 요런 정도의 참여 재판은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수원지검 박상영이 근무했던 1313호 현장 검증까지 다 했었거든요. 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배심원들이 판사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배심원들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그거를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2번 북한 묘목 밀가루 야 니네 이거 묘목으로 뇌물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야 밀가루 같은 거 가지도 않았잖아. 라고 해서 이제 기소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배심원들은 전원 이건 무죄라고 봤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판사가 배심원 말을 들으려면 여기다 무죄라고 써야죠. 근데 판사가 이거는 무죄가 아니고 공소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배심원 재판이란 것은 배심원의 의견을 판사가 참고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1번 연호의 술 파티 같은 경우는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하는 게 이화영 측이잖아요. 없었다는 그냥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잡아떼면 되는 거고. 근데 있었다는 걸 입증하려는데 그 공간 자체가 검찰 아닙니까? 검찰청사. 그 반대 입장이라면 만약에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였다면 뭐 자기들이 내부에 있는 CCTV고 뭐고 온갖 증언 그리고 직원들의 증언, 수사관들의 증언, 실무관들의 증언, 뭐 경비들의 증언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거를 입증했겠죠. 근데 피고인,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검찰청사 내에서 있었던 일을 입증하려다 보니까 아까 보셨듯이 편의점 앞에서 산 것까지는 어떻게 확인했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간 것까지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검찰은 계속해서 당신은 그때 국회에서 6월 달이라며 날짜도 2번 바꿨잖아. 근데 지금 뜬금없이 법인카드 5월 17일? 왜 한 달이나 차이가 나지? 이거를 계속 배심원들 앞에서 주장했던 거예요. 이 날짜. 특수부 검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 기억, 옛날 기억을 심어주거나 이 기억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야, 너 날짜 틀렸잖아. 그거 아니야. 그래갖고 혼돈을 준 다음에 자기가 가르쳐 줍니다. 남욱 변호사 저기 이 자리에 저희 매봉쇼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몰라도 돼요. 그거를 알려주니까. 김성태가요 1년간 수원지검에 구치소에서 출정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조사받으러 365일 동안 184번을 나갔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만 나갔나요? 김성태 밑에 있던 방영철 부회장도 나가고 그 공범들이 다 모아놓고 진술 세미나하고 핵심은 그거잖아요. 검찰청사 안에서 공범들을 모아놓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진술을 일치시키고 진술을 연습시키고 이게 핵심이죠. 이 대북송금 사건은. 연호의 술 파티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국민의힘 오늘 아까 기사 보니까 국민의힘 아주 신났던데. 이게 참 언론이 본질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박상용은 이제 벌써 신났어요.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박상용이는 저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배심원 4대3 의견으로 이화영 지수 신빙성 없다 이렇게 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기사 보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진도 이런 걸 썼네.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의도가 있는 기사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이거는 이제 정성 호랑이 장관이 지시해가지고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벌인 건데 이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는 검찰청 소주가 반입됐고 그 이제 연애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고검 저거 인권침해 TF에서 한 6개월 정도 6개월 넘게 저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저 판사가 법원에서 서울고검 수사한 거 좀 자료 좀 보내요. 결론까지 냈거든. 보내요라고 했는데 서울고검에서 그 자료를 법원에 안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 검찰은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수원지검의 그 조작 수사를 서울고검의 수사 자료로 입증할 수도 있는데 그 자료를 법원에서 보내라고 했는데도 안 보냈던 겁니다. 저 자료가 가고 그 자료가 변호인들에 의해서 배심원들에게 아주 쉽게 세세하게 설명이 됐다면 이런 결과는 또 안 나올 수도. 왜냐하면 지금 4대3이었잖아요. 한 명만 입장을 바꿔버리면 이건 무죄였죠. 위증은. 연애의 술파티는 거짓말이 아닌 게 되는 건데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검찰과 싸우다 보면 검찰은 결국 검찰 지들끼리 감찰하고 뭐 했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한편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입니다. 일단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박상용이는 뭐 거의 우리 박상용 검사님은 아주 그냥 연예인 다 됐어요. 자신의 SNS에 이로써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뭐 이제 본인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박상용 본인이 했던 불법 행위는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연어의 술파티는 수많은 불법 행위 중에 목소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목소리도 나오고 여러분 이 박상용 검사의 육성 파일 다 들으셨는데 대한민국의 검사가 아닌 공무원이 본인 만약에 박상용이 검사가 아니고 뭐 어디 무슨 어디 군청의 공무원이야 아니면 군수야 아니면 어디 중앙부처 어디 문체부의 뭐 국장이야 서기관이야 사무관이야 이랬다고 하면 그 육성이 나왔어요. 자신의 비리를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진작에 파면되고 해임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결정적인 본인의 육성까지 나왔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그냥 돼버리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가 뉴스공장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분이잖아요. 그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자기가 공수처에. 윤상현 의원이 총선 때 자기 윤상현 TV 콘텐츠를 홍보업체를 시켜갖고 한 5, 6천만 원어치를 만들어 놓고 돈을 안 줬어요. 안 주고 나서 이게 나중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 홍보업체 대표를 불러다가 텔레그램 폭파해라. 변호사 내가 사줄게. 얘기하는 육성 파일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뉴스타파에서. 제가 뉴스공장에서도 틀고. 근데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 그 선관위 국정조사 위원장이 됐습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조사해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는 기관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에 증거인멸 교사까지 한 육성이 나온 사람이 국정조사 위원장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는 지금 윤상현을 소환을 해야 되는데 국정조사를 핑계로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소환 통보가 와도. 소환 통보는 본인한테 하니까 우리는 알 길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공수처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로 이재명 정권 내에서 바뀐 것 같지만 잠시 바뀐 척하는 거지 진실되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거를 또 보여드리면 저기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지금 저도 착잡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또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그린다면 이렇게 안 그릴 것 같은데 AI가 지 맘대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대북송금 수사는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의혹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가장 큰 원, 이 불법의 가장 큰 원에서 연어의 술 파티는 여러 개 중에서 그냥 하나인데 요게 이제 없었다고 해도 나머지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비중으로 치면 뭐 한 5%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진술을 번복시키고 검찰청에서 술 파티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압박 수사가 있었고 이건 김성태가 압박을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도 했으니까. 근데 이 연어의 술 파티라는 것은 검찰청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파생 사건. 본질이 아니고 파생 사건일 뿐이다. 이게 그냥 깔끔하게 무죄가 나왔으면 이런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되는데 이게 지금 배심원들이 4대3으로 단 한 명의 생각이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북송금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제가 보니까 조작기소 특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조작기소 특검을 지금 이제 여당이 하려고 해요. 여당이 발의해서 국정조사 때 조작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또 하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매불쇼에서 제가 나가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검찰과 국정원 이거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2023년 3월 29일에 수원지검에서 국정원 이거 박상규가 보낸 거죠. 국정원 쌍방울 대북송금 문건을 국정원 거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문건 있으면 주세요. 아니 볼게요.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으로 보내서 이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정원이 스스로 조사한 내용이에요. 국가정보의 정권 바뀌고 나서 압수수색하기 전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러 가기 전에 거기 뭐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냥 갔다가 압수영장 받고 그냥 갔다가 검찰 우리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도윤 부장검사가 국정원에 파견을 나가서 감찰부서장을 하고 있었는데 친절하게도 수원지검에 공문으로 회신을 해줍니다. 세상에 어느 국정원이 검찰에서 그거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영장 없이 회신을 해줍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국정원과 검찰이 이런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내용이 오갔다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허락하거나 이거를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뭐 그거 보고 싶다고 보여주나요? 그리고 이 유도윤이라는 사람이 검사예요. 66건의 국정원 문건을 지가 열람해. 근데 다 보니까 66건 중에 53건이 이상해. 야, 이거는 법정에 만약에 나가면 사건 뒤집힐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53건을 숨기라고 빈익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이번 국정조사할 때. 그럼 이 53건을 재판부에 제대로 냈다고 하면 대북송금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숨겼죠. 이틀 후 5월 12일에 박상용이 재판부에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좀 해주세요 라고 재판장한테 이제 의견서를 냅니다. 완전 짜고 친 거잖아요. 지금 날짜를 보세요. 숨겨놓은 다음에 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일주일 뒤에 영장이 나와가지고 수원지검이 유도인이 아까 13건 빼고 53건 숨겼고 남은 13건만 압수를 해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6월 14일 수원지검은 재판부에 국정원 직원을 비공개 신문 요청한다. 이건 뭐냐면 그 13건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요원, 이분도 국정조사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법정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대북송금이요? 뭐 북한에 그 돈을 주려고 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취지로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비공개로 진행을 해서 언론의 기사가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제가 뉴스타파에 있을 때 최초로 이 국정원 문건 압수한 거랑 그 국정원 블랙 요원의 진술을 처음으로 제가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만 보도합니다. 저희만 보도해요. 레거시 언론, 큰 언론들은 쓰질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실이란 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21일에 검찰과 이화영 측이 2차 국정원 압색을 가요. 왜? 이 지금 직원이 문건이 더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저것도 더 있는데 그거 왜 안 가져왔어요? 이 블랙면이 폭로를 해버려요. 제가 이제 그 법정 증인 녹취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있구나라고 그랬고 이번엔 이화영 측 변호사가 같이 가요. 같이 가고 32건을 추가 확보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유도윤 부장검사가 검찰에 미리 파견 나가서 53건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문건을 숨겼다는 거죠. 지금 이게 다 드러났어요. 대북송금 조작 수사의 본질은 이거예요. 연어의 술 파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연어의 술 파티, 뭐 술을 먹었든 연어회를 먹었든 뭐 육회를 먹었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받고 뉴스타파와 제가 이제 수사받는데 윤석열이 대장동 대출 불었고 조효영에게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 이거 가지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제가 수사를 받을 때. 야, 윤석열이 안 타줬다는데 다른 검사가 타줬다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윤석열이 안 타줬다는데 거기 수사관이 타줬다는데 심지어는 야, 커피 아니라는데 캔커피라는데 뭐 이런 분도 있고. 그게 무슨,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윤석열이 조호영에게 커피를 타줬든 뭐 게토레이를 줬든지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조호영의 범죄 혐의를 알고도 박영수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형님 박영수한테 부탁을 받고 빼줬는지,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의 본질이고, 윤석열이는 얼마 전에 뉴스타파 재판에 나와서 박영수는 내가 아주 친한 선배님인데 수시로 뭐 전화해가지고 누구 조사받고 하면은 걔 좀 그 검사들한테, 수사관들한테 잘해주라고 얘기해주려고 전화를 했다라고 증언도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본인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본질은 윤석열 커피, 연어의 술 파티는 윤석열 커피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석열이 커피 안 타줬으면 조우영이 윤석열의 그 당시에 뭐 봐주기 수사모와 부실수사 범죄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할 때 굉장히 쉽게 야, 연어의 술 파티는 거짓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근거가 뭐야?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어. 배심원들이.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4대3으로 한 명의 의견 차이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 서울고검의 TF에서 진상조사했던 결과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던 얘기, 그런 얘기 없잖아요.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이 대북송금 조작 수사의 본질은 이미 국정원에서도 조사가 끝난 사안이다. 그럼 이런 것들도 다 법원에 내서 제출을 받아서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 조사를 담당한 국정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부당거래 일지, 이 나온 내용을 감찰한 감찰 담당자가 재판부에 나와서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됐다면 이게 4대 3으로 나올까? 단순히 연어의 술 파티는 연어의 술 파티의 어떤 상징을 가진 윤석열 커피처럼 상징이지만 제가 공격받을 때도 야 윤석열이 커피 안 타줬는데 뉴스타파가 공격받을 때도 야 다른 검사가 타줬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검사가 커피 타줬으니까 니네 보도는 허위야 가짜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굉장히 이게 반박하고 설명하려면 말이 구구절절 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하여튼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시원시원하게 뭐가 안 바뀔까 그런 생각 들고 어제 뭐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보니까 저희 댓글창이 난리가 났던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해설 방송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면 좋은 일들이 쭉 있다가 호사다마라고 해요. 좋은 일 쭉 있다가 안 좋은 일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 안 좋은 일이 한 번만 딱 오는 게 아니고 거의 도미노처럼 쓰나미로 쭉 왔다가 대신에 이제 그걸 잘 견디면 다시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 지금 조금 엎친 데 덮치는 격, 첩첩산중, 사면초가 이런 사자성어들이 어울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답답하고요. 그나마 오늘 비가 와서 좀 날씨가 선선해서 다행이지 이거 날까지 더웠다면 진짜 열받을 뻔했는데 그랬습니다. 뭐 여기서도 오늘 댓글창도 난리네요. 보니까 하여간 제가 이제 원래는 오늘 연어의 술 파티가 있었다고 인정이 됐으면 김종훈 기자를 여기 스튜디오에 제가 부르려고 했어요. 아니면 김종훈 기자나 김광민 변호사를 좀 이 스튜디오에 불러서 이런저런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했는데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변호를 하고 그 법정에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썼던 기자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그래서 차마 연락을 못 하겠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네, 매불쇼 이 얘기 들어야겠네. 그 약간 분위기를 전환하는 차원에서 어제 매불쇼 최욱 MC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가 왔는데 뭐 하여간 지금 막 온라인상에서 퍼져 있는 사실들 뭐 유시민 작가의 출연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이 일었다는 정말 전혀 사실이 아닌데 너무 답답하다. 뭐 이렇게 하고 술 한잔 한 것 같더라고요. 술 한잔 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 메시지에도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로 글자가 답답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답변을 했더니 다음 주까지 저한테 좀 해결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 사태, 이 혼란, 매불쇼와 관련된 혼란을 저보로 좀 다음 주까지 자기 복귀할 때까지 해결을 좀 해달래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저한테 해결을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뭐 신기루 씨하고 뭐가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도 뭐 체육 MC 만나서 한잔 하기로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그렇네요. 지금은 또